내가 생각해낸 소중한 상품, 아이디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만든 소중한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베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베끼면 내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지식재산권을 내가 등록한 것도 아닌데 어떠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별도 규정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풀네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규정도 있는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이러한 것들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여 이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침해당했거나 내 상표, 상호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손해를 보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지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 법률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상표나 상호를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표지 등과 혼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고객들은 그 제3자가 나랑 같다고 혼동을 해서 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덜 팔리거나 아니면 그 제3자가 어떤 사고를 쳤다면 괜히 나까지 같이 욕먹고 영업이 안 되고 이러한 손해를 또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제가 훈이루TV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훈이루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같이 고려하지만 일단 상표나 상호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정경쟁 행위인데 어떠한 사업을 제안, 입찰, 공모 등을 진행했는데 거래 교섭 과정에서 실제로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만 그냥 도용해버리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사업 제안, 발표 이런 것들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하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행위, 이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아이디어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도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쪽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메일이든 USB든 제공했다는 사실을 꼭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때는 내가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너네들이 직접 도용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객관적인 증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한 사업이나 영업이랑 비슷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거나 나가서 동종업을 창업한다거나 나랑 이제 사업 논의를 쭉 하던 파트너, 예비 투자자가 직접 창업을 해서 나랑 비슷한 사업을 먼저 또는 나중이라도 시작한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핵심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만든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상표, 내가 만든 표지, 내가 만든 아이디어,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은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송 등을 나아간다면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가 취할 수 있냐? 민사적으로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이제 부정경쟁 행위를 더 이상 중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항상 문제되는 것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함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즉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벌칙 규정도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상표, 표지,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도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떠올리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먼저 개척자가 되어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도용해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노력이 훨씬 더 덜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침해를 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셔서 관련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